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과 수시 채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플랫폼에서 올라온 공고를 보면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인 반면 신입만을 채용한 기업은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청년층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경력이 없으니까 시작선에서부터 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완전 공감하고 이게 그런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물어본 다음에 그쵸. 경력이 없으니까 지원했다. 그렇죠. 쌓고 와라 했을 때 경력을 그럼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시작할 기회를 못 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점점 경력직 선호 현상은 뚜렷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라는 게 이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규격화된 어떤 인턴 아니면은 어떤 직업, 뭐 취업한 이후의 경력 이런 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지원하는 직무 경력으로 반드시 어떤 직장에서 고용된 형태로 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형태라든가 공모전, 대외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맞죠, 근데 맞죠. 다만 그런 요소들이 이제 흡사 일경력과 유사하게 설계가 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직장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법적 형태고 그 안에서 그냥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일이라는 것이 꼭 직장 안에서 사무실에서 경험해야 일인 건 아니고 학생으로 이런 유사한 경험을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공모전을 통해서도 쌓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과 그 일이 그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경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그 경력을 기반으로 또 인턴십을 찾아본다든가 또 다른 경험을 쌓게 되고 하면서 이제 커리어의 트랙에 진입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그 다음 주제인 은둔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취업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바깥 활동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길어지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맞아요. 실제로 한국의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5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고립 은둔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한 50만 명 중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고립 은둔하는 이유가 취업 스트레스거든요. 그 취업 실패로 인한 뭐 고립 은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기간은 달라요. 어떤 분은 짧게 이제 고립 은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 단순히 근데 내가 취업을 못했다 로 인한 고립 은둔도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저변에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태영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갔을 때 뭐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4학년 2학기가 지나고 뭐 졸업 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1,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뭔가 더 이상 학교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안 다니는데 계속 한양대학교 누구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게 좀 더 흐릿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취업을 한 상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기업에 뭐 사원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다가 보통 직장인이 되는데 대학생 누구다 직장인 누구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빠르게 전환이 이어지면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어디 가서든 난 대학생 누구 직장인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갭이 커지면서 길어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소속 집단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태가 길어지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 나갔을 때 누굴 만났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기도 어렵고 취업 준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해서 막 그 사람 말 듣고 막 조언 받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만의 길을 택해버리는 게 고립 은둔으로 가는 좀 그런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거는 되게 명확한
근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되면 바로 해소될 거예요. 또는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생산적인 활동으로 끌어내주면은 그들도 원하거든요. 고립붙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이 아이덴티티를 잘 규정하고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에서의 안전망 이런 것들을 마련해드리는 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저도 교수님 말에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단하지만 알바에서 권탈하고 나서 뭔가 다시 지원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작년에 했던 수업 중에 이제 현대해상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죠. 네.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고민들을 저희에게 발제해 주시고 세 가지를 발제해 주셨어요. 그 다음 학생들이 이 1, 2, 3을 골라가지고 네네네. 이 기업의 과제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팀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했거든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속가능 경영에 관련된 이론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현대해상에서의 실무자분들, 네네. 정말로 한 10년 차쯤 된 현업 실무자분들이 각 팀별로 멘토가 돼가지고 거의 한 학기에 한 3-4번 정도 그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학교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 한 2번 정도는 현대해상 본사에 가서 이제 실무자분들과 일하는 것처럼 미팅도 해보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도 중간 피드백, 기말 피드백이 있었는데 학교 세팅이 아니라 정말 실무 세팅으로 되게 때로는 좀 가혹한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현실적 피드백이 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설계했었어요. 되게 힘든 수업이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책상에서 나오게 되는 결론으로는 이제 안 돼요. 현실에 부딪히는 실무자분들의 되게 강한 피드백이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으로나 학업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좋다고 느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딱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 학생들이 그런 실무자들을 만나고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해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수업을 만든 것도 학교 안에서 되게 안전한 세팅에서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꼭 무슨 어디 뭐 인턴 취업을 해야 또는 공모전 합격을 해야 또는 뭐 학교에서 또 합격을 해야 뭐 이런 모든 그냥 인생에서의 좀 약간 스펙을 쌓아가는 모든 과정에 그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뭘 하나 그냥 대학생들에게 편안하게 기회를 주는 세팅이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학교에서만은 좀 편안한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랜덤하게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고 그걸 잡은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듣기만 한다면은 저의 지도하에 또 현대해상 실무자분들의 지도하에 자연스럽게 한 학기 동안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게 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찌됐건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의 보험과 마음의 보험과 안정성과 나도 뭔가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들은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삼성화재, 되게 동종업계, 보험업계에 취업한 학생도 있고 다른 곳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대학교에서 그냥 이론으로만 쭉 수업하는 게 아니라 실무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수업들을 만들어 가서 학생들에게 좀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게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펙이나 전공, 뭐 학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저도 꼭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내용도 좋지만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성적을 받기 좀 쉬운 과목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성적이요? 예, 성적은 사실은 되게 모든 교수님들이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마음일걸요? 다 잘 주고 싶어요. 근데 2 hours later. 한양대 다니시는 분들 요영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동욱 학생한테 영상 편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연결 짓고 싶은 컨셉인데 군대라는 게 21개월이라는 결말, 그러니까 제대라는 결말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21개월간 너무 힘들 건데 결말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좀 덜 두렵고 덜 불안한 게 있거든요. 취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생들을 뭐 아까 1학년 때 만나던 학생들은 지금 뭐 4학년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4학년 때 만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은 이미 뭐 다 취업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여러분도 선배들이지만 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겪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저랑도 연락 뭐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딱 나타나요. 이렇게 취업했다 무슨 일. 그런 거 보면서 결국 해냈구나. 결국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취업 스트레스가 지금 뭐 1, 2년 가고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내가 영원히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영원히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성공했다는 신화들 있잖아요. 취업 성공한 썰 푼다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들어도 나는 예외일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이 이제 사람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근데 보통 취준생들은 스스로의 상황만 보고 되게 몇몇 친구들의 상황만 보니까 결말을 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는 더 많은 학생들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봐왔잖아요. 네네. 대부분 자리를 잡아서 취업합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그렇게 해피엔딩일 거예요. 취업 잘 할 거다라는 엔딩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추진하는 기간을 마치 군대 21개월 그런 것처럼 그 기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말이 있는 드라마, 공포 영화든 무슨 영화든 그 주인공이 잘 결국 산다는 해피엔딩을 알고 보면 좀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취업을 준비하면은 멘탈 관리가 잘 될 겁니다. 좋은 말씀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운동청년 그리고 사회적 연결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도 겪을 일이고 또 제 주변에서는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이라서 더욱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만담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네, 청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